한쪽에서는 월급 300만 원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있습니다. 10억 8천만 원.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2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걸로 미국 500대 기업의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355조 원이 그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 준비 되고 있습니까? 은행 적금 연 3%입니다. 퇴직금 대부분 정기예금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에 ETF를 담아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바로 ETF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ETF를 모른 채 투자하거나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 앱을 열면 상품이 수백 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닫아버린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냅니다. ETF가 뭔지, 어떻게 고르는지, 세금은 어떻게 아끼는지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첫 매수까지 가능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0년 한국 ETF 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은 52조 원이었습니다. 6년 뒤인 지금 355조 원입니다. 7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글로벌 ETF 시장 성장률이 31.7%인데 한국은 그 2배 이상 빠릅니다.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30.4%로 가장 높습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도 기존 펀드를 접고 ETF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개인도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ETF가 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3분이면 됩니다. ETF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건 택시를 타는 겁니다. 목적지가 하나입니다. 그 회사가 잘 되면 빨리 도착하고 못 되면 길 한복판에서 멈춥니다. 방향도 리스크도 전부 한 곳에 걸려 있습니다. ETF는 시내버스입니다. 한 노선에 수십 개 기업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기업이 내려도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한 승객이 빠진다고 노선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은 시장 전체가 정합니다.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 ETF 하나를 사면 수십, 수백 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ETF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오늘 팔겠다고 신청해도 3일 뒤에야 가격이 확정됩니다. 내가 판 가격이 얼마인지 3일 동안 모르는 겁니다. ETF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격이 화면에 보이고 누르면 바로 체결됩니다. 둘째,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미국 S&P 500 ETF 기준 연 0.03%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일반 펀드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바로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셋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매일 공개됩니다. 어떤 기업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매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이 개별 종목 매수가 아니라 ETF였습니다.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묶어놓은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따라가는 ETF의 최근 3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그리고 이 ETF를 한국에서 사면 2만 원이면 됩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1주당 약 19,000원, 커피 4잔 값으로 미국 500대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서 권하는 펀드와 ETF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매달 내 돈이 조용히 새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금 은행에 맡겨둔 돈이 있다면 다음 내용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펀드 가입해 본 적 있습니까? 창구 직원이 추천해주는 대로 이름도 긴 상품에 서명하고 한 달에 한 번 수익률 문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이 왜 그런지, 내 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펀드는 구조적으로 블랙박스입니다. 구성 종목과 비중은 분기에 한 번, 운용 보고서로만 공개됩니다.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석 달을 기다려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ETF는 매일 공개됩니다. 어떤 종목이 몇 % 들어있는지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도 다릅니다.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 수도 있고 급한 돈이 필요하면 즉시 현금화가 됩니다. 펀드는 다릅니다. 판매를 신청하면 3일 뒤 가격 기준으로 체결됩니다.
판별됩니다. 내가 판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3일 후의 가격으로 정산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 시장이 빠지면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수수료. 숫자로 보면요. 일반 펀드의 수수료는 연 1에서 2%입니다. 평균적으로 1.5%. 반면 미국 상장 우량 ETF는 0.03%, 국내 상장 ETF도 0.1에서 0.15% 수준입니다. 1%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펀드에 넣으면 연간 수수료가 약 15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미국 S&P 500 ETF에 넣으면 연간 3,000원에서 7,000원입니다. 차이가 20배에서 50배입니다. 이걸 비유로 바꿔보겠습니다. 매달 같은 거리를 출퇴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택시를 탑니다. 기사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만 택시비가 매달 쌓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지하철을 탑니다. 노선도만 읽을 줄 알면 같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요금은 택시의 수십 분의 1입니다. 펀드가 택시고 ETF가 지하철입니다. 도착지는 같은데 비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면 수수료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익금 격차로 확대됩니다. 수익률이 같아도 비용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돈은 시장에서 빠진 게 아니라 수수료로 새고 있었던 겁니다. 투명하지 않고 느리고 비쌉니다. 펀드가 나쁜 상품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목적지로 가는 더 효율적인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55조 원이 그 길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가 수백 종류입니다. 좋은 거 고르는 기준 지금부터입니다. ETF가 좋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수수료도 싸고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고 구성 종목도 매일 공개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만 수백 종류입니다. 반도체 ETF, 2차전지 ETF, 금 ETF, 미국 ETF.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ETF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건 딱 세 가지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증권 앱을 열었을 때 어떤 상품을 눌러야 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종 지수입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와 같습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수를 따라가느냐가 수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지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담은 S&P 500, 한국 대형주 200개를 담은 코스피 200, 미국 기술주 100개를 담은 나스닥 100. 숫자로 보면요. S&P 500의 최근 3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에서 11%입니다. 25년 투자 시 최악의 경우에도 연평균 9.07%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 3%와 비교하면 같은 시간 동안 자산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S&P 500을 추정하는 ETF가 가장 무난합니다. 워런 버핏이 유언으로 남긴 것도 바로 이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운용 규모입니다. ETF에도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돈을 맡겨놓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규모가 너무 작은 ETF는 거래량이 적어 사고 팔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순자산 1,000억 원 이상인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이건 증권 앱에서 ETF 상세 정보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S&P 500 ETF인 코덱스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S&P 500은 운용 규모가 수조 원대입니다. 1주당 가격은 2만원 내외. 이 가격이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수수료입니다. 정확히는 총보수라고 부릅니다. ETF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관리비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1년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익금에서 수백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숫자로 보면요. 미국 상장 S&P 500 ETF의 수수료는 연 0.03% 수준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0.1에서 0.15% 정도입니다. 총보수가 0.1% 이하인 상품을 고르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TF를 고를 때 확인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추종 지수. 이 ETF가 어디로 향하는가? 둘, 운용 규모. 1,000억 원 이상인가? 셋, 총 보수 0.1% 이하인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는 상품이라면 첫 ETF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ETF 투자자 상위 10%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ETF가 있습니다. 이름에 특정 단어가 붙은 상품을 잘못 사면 원금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ETF 고르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잘 골라놓고도 돈을 잃습니다. ETF 이름에 특정 단어가 붙어 있으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이름에 2X 또는 레버리지가 들어간 상품입니다. 지수가 오르면 2배 수익, 내리면 2배 손실. 언뜻 보면 공격적이지만 합리적인 선택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1만원짜리 일반 ETF가 20% 빠지면 8,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25% 오르면 다시 1만원, 원금을 회복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2배 레버리지는 다릅니다. 40% 빠져서 6,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50% 올라도 9,000원입니다. 원금 1만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000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이게 음의 복리입니다. 등산에 비유하면 2배 속도로 내려갔다가 2배 속도로 올라와도 출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리막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수록 이 손실은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전문 트레이더가 하루 단위로 쓰는 도구입니다. 장기 투자 계좌에 넣는 순간 시간이 적이 됩니다. 두 번째, 인버스.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의 기본 방향입니다. S&P 500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약 10%씩 올랐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인버스를 들고 있다는 건 그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들고 있으면 구조적으로 손실이 누적됩니다. 레버리지와 같은 음의 복리가 인버스에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환해지. 이름 끝에 H가 붙은 상품입니다. 해외 ETF에 투자할 때 환율 변동을 막아주는 보험 같은 겁니다. 보험이니까 당연히 비용이 붙습니다. 연 1%에서 3%까지 추가 비용이 매년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앞서 ETF의 장점이 낮은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2026년 현재 환해지 비용은 연 2% 이상입니다. 수수료 0.03%짜리 상품을 골라놓고 환해지 비용으로 2%를 매년 더 내면 그 장점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10년, 20년 쌓이면 수익금에서 수백만 원이 빠집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은 시간이 흡수합니다. 굳이 매년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TF 이름에 레버리지, 인버스, H가 보이면 넘기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초보 투자자가 빠지는 함정 대부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 어떤 걸 피해야 하는지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ETF를 사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ETF를 사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사면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배당이 나와도 15.4%, 팔아서 차익이 나도 15.4%. 열심히 고른 ETF가 수익을 내줬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품을 다른 계좌에 담기만 하면 이 세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계좌를 바꾸는 것만으로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ISA 계좌입니다. ISA는 세금 할인 쿠폰이 내장된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9.9%만 냅니다. 일반 계좌 15.4%와 비교하면 거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 개설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별도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건 나라가 세금을 돌려주는 은퇴 저금통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5,500만원 초과라도 13.2%를 공제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ETF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익에는 당장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이 계좌 안에 그대로 남아서 다시 굴러갑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복리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에서 5.5% 사이에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 15.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세금을 아끼고 나중에도 세금을 아끼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증권사 앱을 열고 ISA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 ETF를 2만원어치 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ETF를 담아갑니다. 같은 월급, 같은 투자금액, 같은 ETF입니다. 바뀐 건 계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10년 뒤 세금 차이는 수백만 원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손에 쥐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ETF는 버스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수백 개 기업에 동시에 올라타는 겁니다. 수수료는 연 0.03%,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둘째,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추종지수, 운용 규모, 수수료.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수백 종류 중에서 살 것과 버릴 것이 나뉩니다. 셋째, 이름에 레버리지, 인버스, H가 붙어 있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와는 구조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넷째, 같은 ETF를 사도 계좌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ISA 먼저, 그 다음 연금저축과 IRP 순서로 채우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10년 뒤 계좌 잔고를 바꿉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355조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빠져있던 건 정보가 아니라 첫 번째 클릭입니다. 오늘 바로 증권사 앱을 열고 ISA 계좌를 만들고 2만원 첫 매수를 하십시오. 시작은 그걸로 충분합니다.